안녕하세요. 인생 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 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스타일 축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희용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실 네? 10년 전부터 예.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누구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네. 프리스타일 축구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묘기 축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활용을 해서 연기와 묘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선생님이신 거죠? 어떻게 뭐 처음에 뭐 만든다고 생각은 못했고, 네. 제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부상으로서 축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을 너무 좋아하니까 공을 떠나서 살 수 없었던 그 애절한 심정, 그것이 아마 프리스타일 축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기 전에는 원래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셨던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살까지 선수로 활동하셨던 네, 거예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축구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부상도 당했었고 또 축구부가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 말이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축구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 그 누구 못지않게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소년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프리스타일 축구. 그렇죠. 뭐 처음에 이거다라고 뭐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은 뭐 부상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필요했고 나름대로 또 힘든 시간을 한 1년 이상 보냈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올림픽 88 올림픽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야, 여기서 한번 좀 어떤 기회든지 한번 하면은 외국에 내가 나가더라도 올림픽에서 한번 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벌써 틀이잖아요. 캐리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쫓아가서 사정사정 부탁을 해도 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를 한번 쳤죠, 제가. 어떻게 해요? 88년도에 결국에는 거기를 대통령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 있었거든요. 뭐 그 경비원들이 지키는 그런 길목을 제가 자신감 있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요? 좀 폼 좀 나게 차려도 입고 이렇게 차려 입고서 가방을 딱 쥐고 안경 하나 딱 쓰고 딱 들어갔는데 저를 못 잡더라고요. 하도 세 보여서 그런지. 너무 당당하니까 보통은 막 쭈뼛쭈뼛거리면 왜 오셨어요? 뭐 가세요 하는데 당당하게 오니까 VIP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딱 들어가니까 운동장에 딱 들어가니까 또 거기 안에 운동장도 경계가 보통 삼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화장실로 숨어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시간 반을 미리 이제 가야지. 아무래도 사람도 없고 경비도 좀 약할 테니까 이제 제가 다 작전을 세워가지고 4시간 전에 갔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3시간 반 전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3시간 반 동안 몸 풀면서 계속 대기한 거죠. 운동장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서 대기해가지고 이따가 휘슬소리 딱 전반전 끝나는 휘슬소리 삑삑 2번 딱 울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뛰어들어가서 한 거죠. 이렇게 정말로 큰 사고를 치셨지만 어쨌든 네.
역사적인 순간에 폐막식에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고로- 이제 2년 뒤에 네, 네. 유럽을 나가신 거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타겟을 네. 국가대표팀 갈 때 네. 그 팀에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렸죠. 아, 기회를 많이 보시는 게 기회를 굉장히 좋은 노렸는데, 기회들을. 네, 그렇죠. 근데 그 여행사를 찾았죠. 예. 자꾸 찾아가지고 예. 전화를 계속 한 거죠. 거기 자리가 있냐고. 네.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수습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한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운명의 티켓이 돼가지고 네. 그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제가 이태리 월드컵 그 국가대표 팀이 탄 비행기를 타게 된 거죠. 근데 꼭 같이 타야만 좋은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혼자 네. 외국을 나간다는 어떤 그 자체도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두려움도 있었고 그쵸. 또 아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없고 어쨌든 비빌 언덕이라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러면 그때를 시작으로 네. 얼마 정도 있다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유명해지기까지? 제가 유영세를 네. 타기까지는 네. 대략 그 2002년도 말에 네. 호나우딩 선수를 만나가지고 광고를 이제 찍게 되는데 그때가 13년 차죠. 90년도에 나갔으니까 네. 그 선수가 저한테 사인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호나우딩가 네.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스타였었죠. 네네. 네,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저도 2002년도 여름에 이제 유럽으로 다시 영국으로. 영국으로.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축구의 정주국인 영국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13년 만에.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국에서요? 네, 네. 미국에서 제가 그전에는 미국에 있다가 예. 미국의 그때 하와이 주립대학교에 축구팀 코치로서도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게 나이키 본사에서 예. 호나우딩요하고 같이 촬영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연락 좀 달라는 네.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영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선은 이제 또 언제까지 프랑스의 그 드골 브리지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드골 브리지 다리, 네. 드골 다리 그 아래 보면은 텔레비전 광고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맨날 몇 시까지 오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또 매니저가 또 하나 이렇게 딸려 있어가지고 네. 같이 하나 내세워가지고 이제 시켰죠. 영국 그 친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딱 갔는데 저하고 호나우딩요하고 이제 아. 대결이 벌리는 그런 컨셉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셉을 축구 선수의 최고의 선수와 네. 어떻게 보면 프리스타일 축구의 최고의 선수를 같이 배틀을 붙이는 그런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갔는데 호나우딩요가 제가 이제 도착하고 나서 한 30분 지나서 이제 도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더 먼저 이제 자기도 자신만만했겠죠. 저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네. 그래가지고 공을 가지고 막 자기가 먼저 보여주면서 나보고 해보라고 공도 네. 던져주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대여섯 가지 보여주면은 저는 한 20개를 보여줬죠. 특히 거기서 그렇게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네. 자기 기가 좀 풀이 딱 죽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공을 가지고 와서 손을 받쳐가지고 네. You're my hero 하면서 네.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를 찍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 네. 당시 최고의 선수에게 선수였죠. 사인을 해줄 수 있는. 네네. 이야. 그러게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네. 이것이 바로 공에 대한 축구공에 대한 리스펙트 그게 아닐까. 네. 제가 듣기로는 퍼거슨, 펠레 이분들이 네. 프리스타일 축구의 황제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펠레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생일 파티예요? 네, 그거는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초대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대했겠지만 어쨌든 그 주인공은 이제 펠레였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제가 공연을 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축구의 황제라고 부르지만 당신이야말로 프리스타일 축구의 황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저는
늘 프리스타일 축구 황제로 제가 늘 쓰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정말 좋으셨겠어요. 좋았죠. 정말 그 운동 좌절의 상황에서 그래도 하고 싶어서 꾸준히 연습했던 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최고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죠. 아, 예.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펠레가 네. 너가 황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인지 저희가 오늘 묘기를 좀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네, 살짝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이용 선생님의 프리스타일 축구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공이고 뭐가 발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붙어 있는데 제가 사실 네. 제가 정말로 축구를 잘 못하고 네네. 공과 좀 많이 안 친한데 하나를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네네. 뭘 배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요거 하나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거 제일 있잖아요. 만만한 게 어떤 건지. 만만한 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발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 그게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예. 하나는 발 등으로 세워가지고 중심을 잡는 거하고 발 등으로요. 네,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정강에 의지해가지고 아, 세우는 요 기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좀 쉬운 걸로 하시면 아, 어떨까 생각이 그거 듭니다. 한번 또 튀기는 것까지 제가 한번 그러면. 네. 자, 그럼 제가 일단 김수현 선수 큐. 이게 제가 정말 공하고 안 친해서 네, 자, 자, 잘 껴가지고. 네. 이거 어렵네요. 가볍게 잡아가지고 이거 뭐 할 때 좀 노하우 있나요? 좀 네, 쉽게 정강이를 살짝 의지해가지고 이렇게요? 네, 그렇죠. 발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 처음에 들면서 바로 들면서 바로 네, 이렇게. 오케이 오. 제 인생에 가장 오래 제 발에 예, 됐습니다. 공이 붙어. 좀 낫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발을 세워가지고 자, 그거 튕길 때는요. 한 번 더 튕기는 것까지 튕기는 올려서.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세요. 자, 그거는 이제 발등을 좀 힘을 살짝 줘가지고 네. 네, 맞는 위치가 어디예요? 발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등. 발등이요. 예, 예. 발등에 살짝 힘을 줘가지고 자, 이렇게 살짝 세워야 되네요. 발등을 그렇죠. 이렇게. 살짝 발등에 등을 제가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자. 그 정도 근데 잘한 제가 거예요. 정말 못하는데 처음에 말씀을 야. 듣고 해보니까 좀 낫네요. 네, 자, 자, 발등에 힘을 주고 그리고 제가 야, 빠르신데요? 해보니까 빨리 배우는데요? 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벌써 숨차고 진짜 어려워요. 야. 야, 그래도 감각이 좀 빠르시는데요? 저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나요? 쳐보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네. 공하고 좀 많이 안 친한데 네. 좀 공과 친해질 수 있는 연습 방법이나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네. 공에 대한 그 성질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성질파. 예. 어디를 맞든지 중심만 정확히 맞춰주면 된다. 이 공의 여기도 중심이고 바깥도 중심이고. 이 공의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사이드랑 정확히 이 대보는 걸 한번 해보실까요? 가운데. 떨어지는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데를 차니까 얘가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려서 가운데를. 가운데를. 예, 공 가운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저도 찰 때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차. 뉘어가지고. 이게 네. 생각보다 되기 전에 그래서 떨어져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데. 네. 자, 떨어지는 동시에. 좀 공을 높게 쳐야 그렇죠. 되는 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걸로. 던져서 네. 던져서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일단은 공의 중앙을 좀 맞추는 거. 네,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네. 거.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아직 살아있죠? 소림 축구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기술을 봤는데 네네. 이 프리스타일 축구 기술이 몇 가지나 돼요? 대략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네. 100여 가지요? 네네. 네. 그러면 다 선생님께서 만드시고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처음에 주로 만든 기술이 많이 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각자가 이제 아무래도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넘어서 4세대까지 벌써 제가 보급하고 전도사로서 활동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세대가 지금 흘러와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기술은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또 다양한 그 형태로서 진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제 기술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높은 어떤 진화된 그런 기술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제 기술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예, 이제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스포츠 마케팅 이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인 레드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2008년도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런던에서. 네. 예,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 프리스타일 축구 대회를 좀 같이 개최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네. 예, 그런 요청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기술적인 거를 거의 다 도와주고 그 회사가 대회를 열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개최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연맹을 또 창설을 해가지고 연맹. 예, 그렇죠. 프리스타일 축구 연맹 IFA, IFFA, 인터내셔널 프리스타일 풋볼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IFA로 지금 국제 프리스타일 축구 단체로서 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단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고, 예, 그래서 국내 종주국에 걸맞는 자연스럽게 종주국이 된 거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네, 종주국 하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우희용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세계 기네스북인데요. 네. 뭐 감이 오는데요. 뭔가 대단하신 거를 남들이 못하는 묘기를 막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네스북에 오르신 건지. 기네스북에 제가 공식적으로 오른 거는 네. 두 개인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89년도에 헤딩 분야에 89년도면 유럽에 나가기 전이네요. 초반에 이제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하여튼 그것이 이제 저는 기록을 세워야만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제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했었고 네. 거의 뭐 그거 하고 나서 그냥 초조금이 됐죠. 헤딩을 얼마나 하셨길래 5시간 6분 30초. 5시간 6분 30초요? 네. 기존 기록은 몇 분이었어요? 한 4시간 58분 정도요. 이야, 그게 사실 기네스북 같은 경우는 원체 힘들기 때문에 1, 2초 차이로도 막 1등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러긴 한데 8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시간 동안 헤딩을 어떻게 8번을 더 했다는 것도 진짜 거의 뭐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했겠어요, 반응이 외국에서. 네, 그때는 이제 한국이었는데 그때 네. 기록 세운 거는 한국이었고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기록이기도 한데 네. 두 번째 기록은 또 어떻게 보면 진기명기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기록은 뭔데요? 네, 두 번째 기록은 그때 우리나라 한국의 월드컵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하고 굉장히 뜨거운 경쟁이 붙어 있을 때였거든요. 네. 1996년도였는데 저는 우리나라 월드컵 유치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거의 6, 7년 동안을 민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월드컵 유치되는 걸 정말 간절히 저는 원했거든요. 네. 우연히 그 한인 언론에 LA 마라톤 대회가 있다라고 네. 3월 첫째 주에 있다라고 이제 그게 광고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바로 이거다. 네. 내가 마라톤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완주를 한다 그런다면은 네. 이거는 분명히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다.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마라톤을 한다고요? 네. 그게 그때만 해도 뭐 마라톤도 쉽지. 마라톤 몇 킬로 마라톤 말씀하시는 거예요? 42.19km요. 정석 마라톤을 네. 이 공을 안 떨어뜨리고요? 네. 손에 들고가 아니고? 네. 그래서요?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월드컵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죠. 주최 측에. 신청을 했더니 받아들여졌어요. 네, 좋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2000년 월드컵 코리아 현수막을 뒤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고 네. 경원들을 배치해줘라. 방해 안 받게. 방해받으면 또 공 떨어뜨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마라톤 뛰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네. 몇만 명이 막 뛰게 되니까. 네. 그래서 맨 뒤에 출발을 하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사람들한테 방해 안 받게 해서 네. 중간에 막 걸어가는 사람들, 가다가 밥 먹는 사람들, 가다가 그쵸. 한심 자고 가는 사람들, 네.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결국은 9시간 18분 만에 제가 골인 했는데 안 떨어뜨리셨어요? 안 떨어뜨렸습니다. 9시간 18분이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사건이 2번 있었는데 네. 지가 2번이 난 거예요. 취남은 어떻게 해요? 한의사를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한의사. 네, 한의사.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마비가 생기면은 네. 쥐가 오면 이걸 풀어줘야 된다. 네. 그것만 내가 예방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다. 그것만 뚫을 수 있다라면. 네. 그래서 이제 제 예상이 적중했죠. 가다가 한 20 몇 킬로 지점에서 한 번 나고 30 몇 킬로 지점에서 한 번 쥐가 나가지고 네. 이제 해가 여기다 공을 딱 올려놓고 네. 여기다가 네. 올려놓고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지 않고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그렇죠.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떨어진 거 손 안 대고 예.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올려놓고서 이제 한의사가 풀어가지고 마비를 침으로 풀어가지고 2번 해가지고 결국에는 9시간 18분 만에 딱 골인을 했는데 네. 더 재밌는 건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반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동안은 머리에 이 공을 두고 아니요, 가시는 발동으로도 하고. 발등도 하고 발등하고 거의 머리죠. 차면서 네. 가기도 하고 네. 머리에 좀 힘들면 얹었다 가기도 헤딩도 하고. 근데 쉬는 시간이 이제 헤딩으로 가는 시간, 발등으로 튀기는 시간이고 저한테는 쉬는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좀 시간을 앞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조금이라도. 그러기 네. 위해서 머리 위에 얹고 뛰는 거죠. 여기 또 뛰기도 머리 위에 얹혀놓고 볼을 얹어놓고 뛰어가는 시간이 네. 가장 이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조금 뛰다 보면 또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쉬어가면서 발등으로 또 튀기면서 가다가 또 헤딩으로 좀 하다가 또 에너지 충전 좀 시키고 또 중간에 힘들면 초콜릿 하나 먹고 네. 그리고 또 아니 42.195km를 뛴다는 게 사실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네. 심지어 쉰다고 하시지만 이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칼로리 소모하고 근육을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제 무릎에 대한 통증이 그때는 이미 회복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실 그 여파는 있어요. 네. 겨울 같은 때는 통증이 오고 지금도 이제 사실 운동 가끔씩 하고 나면 아프기도 하고 여파는 아직까지 있긴 있지만은 그 정도는 이제 다 견뎌내고 또 프리스타일 해왔던 거죠. 예.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세계 챔피언인데 네. 뭐 당연히 프리스타일 축구의 세계 챔피언이시겠죠? 한때는 그랬죠. 네.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세계 챔피언이라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지만도 또 이제 애들이 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2003년도면은 벌써 이미 제가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프리스타일 전도사로 활동한 지가 벌써 14년 차잖아요. 그렇죠. 90년도 나와가지고 네. 2003년도니까 14년 차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많은 각 나라에서 프리스타일하는 선수들이 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또 더 넘어서 네. 뭐 자기가 챔피언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그러는데 네. 다시 이제 평정을 어. 시켜내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었죠. 네. 네. 뭐 그러면 네. 챔피언들 다 나와라. 어. 우연히도 이제 2003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예.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아약스 축구구단이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대회를 열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최를 누가 어떻게 그 하신 거예요? 주최를 이제 아약스 축구구단에서 열었던 구단에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축구로 유명했던 그때 굴리트 선수, 네. 그 선수가 이제 그때 심사위원도 보고 심사위원을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대회를 열었는데 네. 거기서 그야말로 평정을 다시 그냥 시킨 거죠. 아직 미스터하고 살아 있어. 네. 그냥 까불지 마. 네. 그 평정을 딱 시키고서 네.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로 챔피언 몇 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는 저거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애들만 계속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네. 프리스타일 축구를 이제 우리나라 종족으로 만드는 것이 제 꿈이니까 네.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일을 계속했죠. 사실 말씀하셨지만 종주국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더 내가 계속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더 기술 좋은 친구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챔피언이 되셨다는 건 다시 한번 진짜 나 살아있어를 보여주신 거고 예. 그러면은 프리스타일 축구할 때 네. 그 점수는 어떤 식으로 매겨져요?
우선은 이제 5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에 아주 예술성이라든지 예술성. 또 크리에이티비티, 아주 네. 창조성이라든지 창조성. 또 뭐 난이도도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의 전문적으로 한 5분야의 핵심 분야를 네. 딱 집어가 전문 심사위원을 5명을 세워가지고 그 자기의 분야를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네. 저희는 바로 배틀 경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현장에서 3분 동안 네. 1분 30초씩 나눠가지고 3번을 교대로 하게 됩니다. 주고받고 오. 네. 그 30초 안에 진짜 아주 임팩트한 그런 기술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겠죠. 굉장히 다이나믹이 빨라지고 네. 짧은 시간에는 많은 경기, 많은 기술, 네. 많은 연기를 보여줘요. 많으면서도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기술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런 기술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이 이제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서 거기서 양 선수가 결정이 납니다. 야,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을 통해서 우이용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선생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 가을에 준비하는 한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종주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세계 대회 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프리스타일 축구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또 전 세계로 가시해야 하고 또 바로 대한민국이 프리스타일 축구의 성지라는 어떤 네. 그런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까운 목표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IFA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프리스타일 축구 단체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서 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서의 도전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순차적으로 우리 해외의 지부들과 해외에 있는 이제 지부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서 도전해가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면 세계 챔피언 나옵니다. 그 올림픽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